국집놈들이 나토 안 가면 나라 망할 듯이 외교 망할 듯이 지랄을 했습니다만 한국이 안 되니까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고 그러니까 미국도 나도 안 가라고 발표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손잡아 서로 껴안아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억지 휴전을 시켜놓고 급하게 네덜란드 헤이그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일단 공식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부터 참석을 했고요. 자, 25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 거기만 딱 참석하고 기자회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인데 원래는 나토가 기획한 행사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4개국 IP4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이 4개 잠깐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개 나라를 이제 나토가 협력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윤석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엮여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토에서 계속 뭘 홍보했었냐면 이 IP4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일단 뭐 세 개 나라가 국가 정상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안 간다고 그렇죠. 말했고. 그래서 이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토가 일본에 아시아 지부 사무실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거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부릉부릉 시동이다 이러고 막 반발했었는데 결국은 나토가 그거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쟁이들끼리 쩐주는 안 오는데 빚쟁이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부채 탕감을 받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간 이유 딱 하나예요. 나토 사무총장이 미리 약속을 해줬어요. 저희가 국방비를 5% 수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주시기만 하십시오. 근데 이제 막상 와갖고 5%하고 맞바꿀 카드가 있어야 5% 올려주는 거거든요. 뭐 주둔을 올려준다든지 뭐 상시적으로 미함대를 배치를 해준다든지 제일 무서운 러시아의 어떤 횡포를 막아줄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이스라엘도 전선이 지금 완전히 그 전쟁 직전의 상황에 가 있는 상황에서 나토까지 어떻게 건드릴 여유가 없단 말이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빚쟁이들만 있는데 전주가 안 가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면. 전주가 아니라 호구가 없으니까. 호구는 이제 옛날 호구지. 우리가 지금 가면 호구야? 사실 우리 지금 가면 귀빈이에요. 그런데도 안 가? 왜? 니들한테 건질 게 없어, 나토 니들한테. 그래서 아예 지금 트럼프가 참석하려는 나토 IP4 회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짐은 뭘 했느냐.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불참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욕을 하면서 특위를 꾸려서 조언할 거다. 이틀 전에 이지랄을 했어요. 특위 꾸려봐. 뭘 조언할 건데, 니가. 트럼프도 안 오는데 뭘 조언할 건데. 한치를 못 내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23일날 그랬잖아. 트럼프가 간다고는 했지만 가봐야 별거 없을 거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예언했잖아. 안 가잖아. 아니 건질 것도 없는데 트럼프가 비행기 기름 써가면서 거기 갈 놈이냐고. 그리고 국힘놈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또. 그래도 특위를 끝까지 할지도 몰라. 특위에서 뭐 하고, 뭐, 미국에다가. 우리라도 가라고. 욕할 거야? 만약에 갔어봐. 근데 아무도 안 왔어봐. 그럼 또 지랄했을 거라고. 근데 특위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원래 오늘 갔어야 되거든요. 출발해야 되거든요. 참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잖아. 특위 꾸려도 못 간다고. 근데 뭐 어쩌겠다고. 이것들은 행동력도 없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도 없고 제대로 된 감각, 정치 감각, 외교 감각도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국짐 애들의 특징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다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이재명만 반대하는 애들이에요. 뭐 정치고 나발이고 국민이고 뭐 국익이고 이런 거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뭘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 돼! 일단 안 돼부터 해.
강아지도 아니고. 이재명이 서로 간다 그러면 동이 옳은 거이고, 동으로 간다면 서가 옳은 길이에요, 얘들한테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그러면 그 저기한테 해. 이시바한테도 하고 일본한테도 하고 트럼프한테도 해. 국힘에서 특위 만들어서 해보세요. 난 또 혹시 그 나라에 가갖고 참가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다 호소문 편지 보내는 거, 손편지 보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밌지. 이것들은 수권을 한 자격도, 수권을 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놈들한테 인간들이야.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공략을 시동을 거셨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자,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 연속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안와루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연내 FTA 체결 등 실질적 협력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플라보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봤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남아공,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이런 그 글로벌 사우스 쪽 정상들하고 다 양자회담을 한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저는 짚었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왜? 글로벌 사우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졌고 러시아, 중국도 또 미국도 사실 글로벌 사우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또 이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강대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집권 초기에 아세안 국가, 그때는 이제 아시아 10개국을 통합해갖고 이 국가들하고 무역부터 경제적 교류, 외교적 교류에 물꼬를 트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누렸습니다. 한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하고의 교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그게 불과 2, 3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우리 어려웠던 당시 경제 수출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아세안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약간 베트남에 좀 몰빵한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 몰빵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하고도 뭔가 무역 거래를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계획을 발표를 하신 거죠. 사실 송작가 TV 멤버십에 지정학 관련된 방송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안에서 아직 미발전적이긴 하나 발전의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업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구축이 될 건데 이에 대한 교류가 지금 윤석열 때는 사실 그 교류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시 재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국가들 안에서 한국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요. 공통점이 뭐냐? 다 한국 축구 감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들을 사실상 동아시아의 축구 변방에서 축구 강국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 애정 지수가 엄청 높아. 베트남 이상이야. 물론 신태용 감독은 잘리긴 했지만. 네. 뒤통수 때문에 통수의 나라 인도네시아.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랑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대가리 숫자만 많을 뿐이지 나라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반면에 말레이시아하고의 앞으로 공업적인 교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FTA 체결할 거라고 하거든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은근히 태양열 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태양광 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새로운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파트너가 말레이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는 한국의 최고 기업인 OCA가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요. 아 근데 인도네시아하고 할 때는 이것들이 뒤통수 못 치게 아주 그냥 아주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이제 KF21 관련해가지고 협약 맺었다가 돈을 안 내서, 네, 결국은 산업 스파이지라다 들켜가지고 이제 사실상 퇴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모질이들이 이 터키에 가갖고 우리나라 KF21 짝퉁이 이 터키의 칸이라고 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48대를 계약을 해버렸네? 근데 비행기는 나올 생각이 없는데 그거를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비행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중도금 독촉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독촉 안 했잖아. 3년 반 동안 분담금 안 냈어도 우리 독촉 안 했잖아요. 터키는 사채예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터키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여기에서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 끝난 게 너희랑 그냥 관계 종료한 게 우리한테는 훨씬 좋아. 지금 영국도 돕겠다고 하고 있고 사우디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폴란드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호주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우리 KF21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30년 중반을 예상하고 6세대 전투기 아직 KF21 전력화도 안 됐는데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 사업의 미래는 너무도 밝다라고 하는 소식도 사적으로 붙여드립니다.